청구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조사, 현장심사 이런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청구권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일부 건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이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래 하는 절차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험회사도 그냥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고 인력을 또 배치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조사를 한 뒤에도 보험금 지급으로 나왔을 때 그 지연된 기간에 이자도 지연 이자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 특별한 이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일반적이다 이런 거는 계약 해지권 행사나 취소, 무효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조사는 어느 정도 조금 일반적이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가입이 오래됐는데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문제점이 아주 그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조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조사하는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보면은 계약 해지권 행사 이런 것들, 그래서 보험 가입이 3년이나 5년 이 정도가 경과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 가입이 오래된 거는 다 보험금 지급 적정성인데, 이게 이제 그 가입자분들이 모르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도 보험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실적 관리를 합니다. 그 조사 비용을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리고 면책 금액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위탁 법인이나 이런 데도 실적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하고, 저도 이제 보험회사 있을 때 그런 회사들이랑 관리하고 재계약하고 이런 관련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관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이제 나오는 시점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럴 때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하지는 않고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청구권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함께 보기 때문에, 이 손해사정사 조사는 보험금 청구 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손해사정서 제출을 했어도 이 보험사도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심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해서 이런 사유들을 해서 문서화된 서류를 저희 회사로 이제 공문 형태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이 가입자분들 청구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보험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전화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화로 안내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막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청구한 보험금은 전문기관 직원이 면담하고 방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게 현장 심사인데, 조사나 마찬가지인데, 이 용어 자체가 이렇게 조사를 사용하는 용어도 있는 그 회사도 있는데, 거부감이 있는 단어다 보니까 현장 심사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문자로도 이렇게 오는데, 문자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처리를 위한 현장 심사 진행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문자나 카톡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물어봐도 보험사 측에서 이 가입자가 또 알아보고 대응하고 전문가 선임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민원 이런 것들에 관한 피곤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응대 시에는 좀 최소한의 이유들만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래 하는 그런 절차처럼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아무 건이나 이유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부지급이 될 수 있거나 삭감 가능성이 있거나 불인정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보험 가입이 2년 3년이 안 돼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무조건 안 주려고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계약 해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이 두 가지 이유가 혼합된 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 삭감이나 면책이 가능한 케이스고, 그게 가입이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유형의 그 두 가지 이유로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를 받았을 때 가입자분들은 대부분이 동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미 애초에 보험사 내부적으로 상당 수십만 원의 이제 비용을 쓰기로 결정한 건이고, 그 결정이 됐을 때 이 가입자들한테 안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는, 대부분 안 하는 왜 절차를 내 청구권을 진행을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뭐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약관 규정에 뭐 보험사도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권리가 없으면은 뭐 보험 사기가 만연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보험사도 당연히 조사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도 있고 근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갖고 뭐 돈이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 전에 왜 이런 조사나 현장 심사가 진행이 되는지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보험회사로부터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한 이유나 어디 서류 몇째 줄에 있는 이런 내용 때문에 나왔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입자 측에서 선이 가능한 손해사정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토대로 해서 서류를 토대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조사 안내는 이게 아무 건이나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건에서 진행이 되고, 물론 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봐가지고 청구권에 따라서 또 이유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을 한 건지, 그리고 진행을 했을 때 처리 결과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본 뒤에 조사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